백장해해. 마족의 선종의 획기적인 특징을 꼽는다면 수많은 문도의 양적인 팽창과 조직적 교단 출범이다. 마조 도일의 문화에 모인 수많은 수행자들은 전에 볼 수 없는 집단 생활을 유지하며 승원의 구조와 조직을 새롭게 개편했다. 이와 같은 교세 확장은 홍주종이라는 호칭을 얻기에 충분했다. 마조로부터 파생된 선종 교단은 홍인의 동산 법문이나 해능의 조계 법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거대했다. 마조 문화의 입실 제자를 88인 혹은 139인이라 한다. 또는 대정문화 800여인, 현도 천유 여중이라 한다. 이러한 대중의 수는 마조 문화의 총수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시없는 선종 교단의 인원임에 틀림없다. 마조의 문파는 백장을 거친 위산 문화 1500인, 항병 문화 1000여인을 망라한 것이다. 마조 문화의 선선들은 중국 전 지역에 널리 흩어져서 교화를 전개했다. 선종의 재판은 물론 수당불교 역시 낙양이나 장안의 제도에서 행화를 전개했다. 그러나 마조는 제도 불교단과 인연을 멀리한 강서지방을 무대로 해서 행화를 전개했음에도 천하에 널리 알려지게 된 까닭은 그의 문화에 왕성한 선사들의 활약이 컸었다고 보아야 옳다. 마조의 수많은 제자 가운데 흥선유관, 아호데이, 장경해희 등은 중앙제도에서 선교하는 한편 칙소에 의한 국내 설법도 여러 차례 가졌다. 장경해희, 흥선유관, 아호데이 등 3인의 활약에 의해서 육조 해능에게는 대감선사, 남학해양에게는 대해선사, 마조도일에게는 대적선사라는 이코가 황제로부터 내려졌다. 마조 문화에는 다양한 기능과 재주를 지닌 많은 사람들이 있으므로 해서 개성이 풍부한 선장들을 여럿 배출했다. 분주무업 같은 전통적인 불교학자도 있는가 하면 방온과 같은 거사도 있었고 석공회장 같은 엽사도 있었다. 권덕여가 쓴 홍주 개원사 성문도일 선사탑 비명에는 마조 문화에 뛰어난 10대 제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 그 면면은 다음과 같다. 사문해해, 지장, 호영, 지현, 지통, 도, 해희, 유관, 지광, 숭태, 해운 등이다. 오늘에 이르러 그 전기가 알려진 사람은 해해, 지장, 해희, 유관 등 4인에 지나지 않다. 우리의 주의를 한계하는 것은 백장해해, 남전보원, 서당지장, 아오데이 등은 마조 문화의 대표적 인물 10인에 끼어 있지 못한 점이다. 그렇지만 종밀이 쓴 선문사자 승습도에는 장경의 휘, 백장의 해, 서당의 장, 흥선의 관 등 4인의 이름이 들어있다. 마조 문화의 3대사를 들라고 하면 백장해해, 서당지장, 남전보원이다. 그러나 마조의 법계는 서당지장이라기보다는 백장해로 간주하는 것이 일반적인 상례이다. 마조, 백장, 황벽, 임제로 이어지는 사가의 전통과 사가 어록의 재편은 새로운 선종의 움직임을 엿볼 수 있게 한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 백장해의 선사의 속성은 왕씨, 복주 장락 출신이다. 20세에 서산해조의 밑으로 출가한 후 형산의 법주 율사에게서 구족계를 받았다. 남강의 마조를 찾아 수학한 후 법을 이었으며 원하 9년 1월 17일 66세에 천하했다. 백장이 마조 문화의 일제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그가 백장산을 개창한 후 위산 영우와 항벽 희운을 배출시킨 다음의 일이다. 마조 어록에 사구백비의 문답이 수록되어 있다. 한 스님이 마조에게 물었다. 사구와 백비가 끊어진 곳에 달마의 종지를 곧바로 보여주십시오. 마조가 말했다. 나는 오늘 대답할 마음이 내키지 않네. 지장에게 가서 물어보게. 한 스님은 지장에게 가서 물었다. 사구와 백비가 끊어진 곳에 달마의 종지를 곧바로 보여주십시오. 지장이 말했다. 어찌하여 마조 하상에게 질문하지 않는가? 마조께서 상자에게 묻도록 하셨습니다. 지장은 머리를 만지면서 말했다. 오늘은 머리가 아프니 해해사형에게 가서 묻게나. 한 스님은 해에게 가서 물었다. 사구와 백비가 끊어진 곳에 달마의 종지를 곧바로 보여주십시오. 해가 말했다. 나는 잘 모르겠다. 한 스님은 마조에게 다시 돌아가 모든 것을 보고했다. 마조는 이렇게 말했다. 장의 머리는 희고 해의 머리는 검다. 이 이야기는 조당직 권 14 마조장에 수록되어 있다. 경덕전등록 권 6의 백장 해해장에 마조와의 이대사로서 백장과 서당의 존재를 전하는 이야기가 실려있다. 어느 날 밤 이대사는 마조를 모시고 달 구경을 나갔다. 마조가 물었다. 이럴 때 무엇을 하면 좋겠나? 서당이 대답했다. 공양을 하면 좋겠습니다.
해에는 달리 대답했다. 수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마조가 말했다. 경은 지장의 것이고 선은 해의 것이다. 이상의 문답을 통해서 서당 지장의 존재를 뛰어넘는 백장의 움직임을 간접적으로 읽을 수 있다. 서당의 흰머리보다 백장의 검은 머리가 보다 철저하다는 견지를 나타내고 있으며 지장의 경보다 백장의 선이 뛰어남을 시사하고 있다. 백장이 마주문화의 수제자인 서당 지장과 나란히 필두로 등장되어 있음은 물론 오히려 서당의 견해를 능가하는 식견을 갖춘 인물로 묘사되고 있다. 이것은 백장이 마주문화 2대 제자로서의 위치가 확보되어 있는 사실을 확인하게 한다. 해해는 백장산 대웅봉에서 교화했다. 어떤 스님이 대사에게 물었다. 어떤 것이 기특한 일입니까? 해해가 대답했다. 홀로 대웅봉에 앉았노라. 기특한 일은 백장산 대웅봉에서 수선안거하여 기특한 체험을 통해 스스로의 본심을 깨달아 얻은 견성 성불의 최고 경계를 말하는 것이다. 홀로 대웅봉에 앉음은 백장해의 선경이요 가풍이라 할 수 있다. 백장은 개당하여 개송을 읊었다. 신령스런 빛이 홀로 드러나 육군 육진을 벗어났다. 본체가 참모습을 드러내니 문자에 의지하지 않네. 마음 성품 오염되지 않아 본래 원만하게 이루어졌으니 망념만 여이면 바로 여여불이라네. 백장은 사람의 본성은 본래 청정하기에 망념만 제거하면 그대로가 부처라는 조사선의 경계를 드러냈다. 선종사에서 백장해의 업적을 든다면 율종사찰에 더부살이를 했던 선종을 이끌어내서 당당하게 스스로의 힘으로 자립하도록 한 점이다. 다시 말하면 백장청규를 중심으로 하여 선종 총림을 수립해낸 점이다. 백장청규의 원래 내용은 다 알 수 없으나 선문 규식과 관련 전적에 인용되어 있는 것을 참고하여 대략의 내용과 정신을 파악할 수 있다. 그 가운데 중요한 것은 첫째, 선사를 율사로부터 독립시키고 둘째, 선원 청규를 제정하고 셋째, 장로를 방장으로 추대하여 법을 설하게 하고 넷째, 불당을 세우지 않고 중앙에 법당을 세우며 다섯째, 전 대중이 보청법에 의거하여 노동생산에 참여하며 여섯째, 대중생활에서 규범을 어긴 자에게 벌칙을 내리는 것이다. 보청에 의한 노동생산은 선종의 독특한 자활 의지의 발현이라고 할 수 있다. 하루 일하지 않으면 하루 먹지 말라는 격언이 말해주듯 백장은 노동생산을 매우 중하게 여겼다. 백장의 선농 불교의 주창은 면면이 이어져 선종이 오늘날까지 생존해 오는데 크게 기여했다. 선농불교는 농사일과 참선수행을 병행한다는 의미보다는 노동을 신선한 수행 방법으로 승화시켰다는 의미가 크다. 백장의 선원청규와 선농불교는 선종의 수행 방식으로 면면이 이어져 나오고 있다.